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청이 쓴 역행자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역행자가 되는 단계는 7단계로 나와져 있는데, 일단 역행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느끼듯이 본능적으로 인간의 그 내려온 유전자나 본인이 살고 있는 맞닥뜨린 환경에 처해져 순응하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순응되는 삶이 만족스러우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을 거치고 어떻게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은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행자는 첫 단계로는 지금 현재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결과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성적 또는 나의 직위 또는 나의 연봉, 여러 가지 나의 사회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고요. 현재 현실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내려놓는 일부터 하면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원하는 자아상을 정립한 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본능을 이겨내면서 인생에서 좋은 의사결정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두뇌를 훈련시키고 지식을 배워나가고 실천해서 계속적으로 선순환 되도록 활동을 하면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생각 외로 이 지은이를 보면 한 10년 만에 이제 거의 완벽하다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완벽할 정도로 성공의 모습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다른 데서 똑같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건데,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역행자의 7단계 첫 번째는 자의식, 자기에 관한 자존심에 관한 것들을 내려놓아라는 얘기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차분히 어떤 개선에 대한 행동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책을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계속 지은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왜 중요하냐면 인생 선배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고 그것을 읽고 또 간접 체험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의 아주 쇼킹한 사건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책을 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되게 환경에 나약한 동물이니 본인의 의지나 결심을 믿지 말고 보통 이제 3일만 보통 우리가 결심을 하면 3일 이상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나약하다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환경의 동물이고 늘어지고 쉬고 싶고 게을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나를 통제하는 환경을 잘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혼자 헬스를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헬스장을 끊어서 꼭 가게 한다든지 안 가게 될 경우는 선생님한테 난 벌금 안 갈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씩을 내겠다라든지 그런 뭔가 주변을 통한 자극을 통해서 내가 절대 안 움직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심 분야의 그 모임이나 오프라인 강좌 같은 데 적극 참여해서 거기에 소속되면 계속 그 같은 무리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환경 설계와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게 되면 계속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서 내가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나의 정체성을 점점 변화해 나가면서 배워 나가면 된다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함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본능, 유전적 결함과 본능을 타고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 또는 성공하러 나가는 방법, 의사결정에 많은 오류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나의 어떤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항상 점검하고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보통 이 책에서는 별로 크게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 않은데, 물론 이제 클루지라는 책을 언급은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평판에 대한 본능, 그러니까 이제 무리 본능이죠. 그런 데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 오류들이 꽤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경험을 고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러니까 한번 뭐 농사를 지으면 계속 농사를 하려고 하지, 그것을 벗어난 다른 영역의 도전이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꽤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시안적 본능이라고 해서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기보다는 손실을 더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많은 본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는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된 다른 책으로 먼저 클루지도 언급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책 중에는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본능들이 있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능을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면 네 번째가 이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에서의 하나하나 의사결정에 대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바로 좋은 의사결정들이 바로 내 인생을 나아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의사결정들은 누가 내리냐? 결국 내 몸 안에서는 뇌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그 뇌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자기가 쓴 방법 중에 하나는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책을 읽고 정리하며 글 쓰는 습관을 통해서 내 두뇌를 단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2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게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듯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엄청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수에 집중해라 해서 뭐 오목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오목에서 수를 잘 두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승수 효과가 나타나서 되게 좋은 수를 둘 수밖에 없는, 유리한 게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세븐 헤빗에서 세븐 헤빗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이라는 책에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급하지 않아 중요할 부터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뇌가 계속 발달하려고 하면, 특히 이제 창의력을 증폭시키려고 하면 내가 하는 분야보다는 전혀 관련 없는 사회 분야, 과학 분야, 예술 분야, 미술 분야, 뭐 음악 분야, 이런 다른 데를 접하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실 뇌는 가장 기본적으로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기능이. 그래서 그 기능이, 뇌는 그런 부분에 발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걸으면서 산책하고 새로운 길을 가보거나 또는 걷거나 하는 게 되게 뇌 발달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책들도 이 저자가 좀 책 안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잠을 좀 덜 자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방법이고, 오히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저자 얘기는 되게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죠. 단계는 이제 역행자가 가져야 될 지식이 뭐냐, 운명 개척자가 가져야 될 지식이 뭐냐라고 해서 이제 5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운명이 개척이 되려면 결국 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답하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 도움을 줬던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되게 각인하면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확률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라도 승률이 높다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확률이 높은 거는 이기는 게임이니까 잘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기는 게임이라고 믿고 계속 지속적으로 버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구의 힘을 활용하라는 얘기로서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마케팅 기법이나 그 다음에 디자인, 그러니까 뭐 PPT 디자인이든 뭐 웹 디자인이든 여러 가지 웹 디자인 쪽을 얘기하겠죠. 그런 기술을 좀 배워놓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블로그들이 아주 기본적인 자기 마케팅 홍보 효과이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 기술, 그 다음에
그 다음 종이책보다는 이제 PDF, 그러니까 파일 형태의 책을 제작하는 그런 기법이나,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컴퓨터를 프로그램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 놓으면 나중에 대단히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 기술들을 배워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 능력을 갖추라는 건데,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이라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보통의 특성이 뭐냐면 메타인지 능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더라도 처음 1단원부터 천천히 개미처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제3자의 시각으로 전체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서 나는 어디쯤 와 있고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메타인지 능력들을 가지고서 그 어떤 공부든 상황이든 인지를 하면 훨씬 내가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인지 능력을 갖춰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관련된 책들이나 지식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만 읽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니까 계속 실천하고, 그러니까 좀 실수하더라도 실행하고 습관화라는데,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 나올 텐데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6번째 단계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결국은 투자와 사업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도전해서 게임처럼, 우리가 이제 오락게임 말입니다. 게임처럼 단계를 올려나가는 거라고 깨닫고, 내가 사회에 어떤 가치와 문제 해결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그 사업의 내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사업 아이템이 떠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내가 좀 잘 전문 지식이 있거나 해결 능력이 있으면 그것들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을 버는 길이고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공부를 사업에 대한 또는 마케팅의 공부를 접목시켜서 계속 도전해 나가면 부자가 되는 것은 의외로 되게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루트가 뭘까라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전략은 결국 사업 또는 투자 활동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4가지 그룹이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직장인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배운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고 있는 무스펙, 스펙이 없는 사람들 그룹도 있고, 또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되게 이제 세무사나 전문직 그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자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각 그룹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루트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다닌 사람들은 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스펙을 쌓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왜냐하면 대기업은 이중잡을 하거나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투자 공부를 좀 주말이나 저녁에 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번 작게 시작해서 거기서 성공을 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서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대체로는 부동산이 안정적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일을 접하게 되거든요. 좁게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임원도 쉽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보는 오버뷰한 눈이 있으니 그런 경험과 사업적 마인드를 배워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서 나와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해서 이제 투자로 접목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똑같이 투자 공부해서 투자로 해서 사업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이 가장 이제 절망적인 분들이라고 여겨지는 게 이제 알바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알바하고 아무런 뭐 직장 소속이 없는 이런 분들은 그 현장에서도 뭔가 계속 공부하려고 하라는 거죠.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원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현장의 체험을 하면서 돈은 조금 벌지만 그보다는 좀 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서 뭐 편의점을 운영하는 방법 또는 뭐 마케팅을 하는 방법들을 계속 공부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해 나가다가,
그걸 바탕으로 투자나 사업으로 연결시키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 희망은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좀 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무스펙이라고 지금 아예 그냥 손을 놓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서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은 당연히 전문성 플러스 돈도 많이 벌고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마케팅 공부만 하면 사업에 성공하기가 되게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의 사업도 이런 분야에 접목시켜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사업자 그룹 중에서도 요즘에는 무자본 창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컨텐츠 사업이 있으니 그 부분을 마케팅하고, 또는 내가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으니 무자본 창업에 관심을 두고 그런 관련된 책들을 읽어서 한번 도전해 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거꾸로 이제 식당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관련 사업 서적이나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공부만 해도 갑자기 사업의 매출이 뭐 10배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들어보면 별 얘기 없지만 알찬 내용이었고요. 7번째 마지막 이제 얘기는 되게 뭐 간단한 얘기인데, 각 분야에서 지금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메타인지를 통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게임처럼 즐겁게 재도전하고 단계를 올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지, 시행착오 없이 발전할 수 있냐 하면서 뭐 축구 선수 얘기를 드는데,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들도 뭐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계속 게임에서 지고 다시 또 도전하고 이기고 또 지고 이기고 그러면서 레벨들이 올라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를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역행자가 되는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한 핵심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